이제 누가 왕이 오른 거야? 그 용조가 죽고 손자였던 종조가 왕이 오르지. 종조의 일성은 뭔데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응? 하지만 용조대왕 자기 할아버지의 의리는 저버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는 이 종조로 왕이 오를 때 사도세자 아들로 올린 게 아니야. 사도세자는 죄인이잖아. 죄인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지. 근데 사도세자 이전에 아들이 하나 있어. 효장세자라고. 일찌감 죽었던 애가 있거든. 거기로 입적시킨 거야. 양자로. 그래서 걔의 아들이 걔는 왕이 될 수 있다. 야. 죽은 아들의 양자이기 때문에. 근데 종조는 왕이 돼서 첫 번째 발표한 게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야. 하지만 할아버지의 의리는 저버리지 않겠다. 야. 그럼 자기는 탕평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겠다. 야. 뭐라 나왔어? 줄론 탕평하겠다. 야. 줄론 탕평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이 준자 어디서 본 것 같아? 여러분한테 하는 뭐 있어? 준엄 알아? 준엄하다. 엄격할 준자야. 완자와는 전혀 다르지. 부드러운 완자와 이건 엄격할 준자야. 이게 줄론 탕평이라고 불러.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보여줄게. 우리 용조는 어쩌겠어? 왕과 신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의리라고 말했잖아. 그치? 자리는 내가 알아서 잘 쪼개줄게. 근데 그게 진짜 탕평 맞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 게 맞아? 그냥 영의정이 노론되면 그냥 좌의정 소론해야 하는 거야? 그 소론 그 사람 자리에 맞는 거 맞아? 아니 우의정이 그럼 남인이 해야 하는 거 맞아? 아니 이조 참판이 소론하면 이조 판은 무조건 노론해야 돼? 그게 맞는 거야? 그게 아니다 야. 우리 먼저 각 당의 이야기가 옳고 그른지 먼저 구분하자야. 옳은 거를 이제 옳지 않은 걸 해서는 안 되지 않냐야. 철저하게 따져 물어보자야. 이걸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게 옳은지 그른지 다 따져 묻자야. 시시비를 가리하고 그럼 누가 그 자리에 앉아야 한다야. 왕과 신하사의 의리도 중요하지만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야. 2조 판서를 할 만한 사람이 2조 판서를 해야 하고 호조 참판을 할 만한 사람이 호조 참판을 해야 하는 거지. 무조건 쌍고대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앉히는 건 잘못됐다야. 그리고 옳고 그름이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나 앉히는 건 잘못됐다야. 그건 좀 아니지 않냐야. 전혀 다른 탕평인지 알겠어? 붕당사의 이 의리, 명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뭐야? 능력 있는 인사 써야 한다야. 그래서 영조 때 세력 키웠던 이때부터 우리 숙종이나 영조가 척신들 외척들이 힘을 키웠다며 난리고요. 그리고 어째? 탕평파 이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고요. 입 닥치고 있는 게 말이냐? 그건 아니다야. 그잖아. 모든 걸 시시비비를 다 가려야 한다야. 그리고 능력 있는 자가 임명돼야 한다야. 그게 진짜 탕평이다야. 그렇지 않아? 이게 탕평이지. 영조의 탕평은 하늘과 땅만큼이 다른 거야. 그게 정조의 탕평이야. 이해가요? 그리고 이쪽 쓴 거야. 노론도 쓰고요. 벽파라이 배제한 건 아니지만 남인 갖다 쓰고요. 이때가 배제됐던 남인도 쓰고요. 그 노론 일부도 쓰고요. 소론도 갖다 쓰는 거야. 참고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뭐야? 시파지 시파. 그잖아. 시파의 중심은 이 남인이고 일부 노론도 있다고 그랬잖아. 소론도 갖다 쓰고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때 중용됐던 인물이 최재공이라는 인물도 있지만 남인의 인물 정략 윤삼도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쪽 집안이 문제예요. 나중에 볼 거야. 이 남인계 인사들이 뭔데? 나중에 정략윤 집안 한번 까줄 거거든. 정략윤 집안을 이용을 하면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가 보여. 진짜로. 정략윤의 뭐 위에 형들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자기 자형까지 누나 남편까지 더 나가서 자기의 조카 사이까지 까서 보고 나면 그리고 자기 형수의 동생까지 보고 나면 그냥 다 나와. 아, 우리는 천주교 이렇게 된 거구나. 아니, 나중에 외사촌도 보고 나면 우리는 천주교 이렇게 된 거구나. 자기 조카도 보자. 아, 천주교 박해 이렇게 되는구나. 다 보여. 그냥 우리 19세기 천주교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정략윤 집안 보면 돼. 그냥 다 보여. 맞아? 이들이 서학과 관련이 있어요. 미리 소개할게. 이 남인 시파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정치적 치명타가 바로 서학 관련된 거야. 왜 서학이 난지 문제돼야 돼? 천주교가 제사 거부 때문에 그 예약의 시대에 제사를 거부해서 이게 굉장히 문제될 거거든.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민재 소개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 중요한 노론 중에는 뭐도 있다고 해? 안동 김씨도 있다. 그럼 미리 말할게. 안동 김씨 이들이 시파면
이들은 이 서학에 대해서 온건할까 강경할까? 온건할 거야. 안동시 집공기에는 서학에 대한 박해가 없다. 참고로. 안동시가 안 잡으면 박해를 받을 거다. 벽파가 잡으면. 이해가? 근데 안동시 집공기 그게 10파인데 그들이 잡을 때는 절대 박해 없다. 납득이 되죠? 자, 그 정치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왕은 어째요? 그러면 72부 갈라야잖아. 능력 있는 일 써야 하잖아. 그럼 걔들이 양성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운영한 게 첫 번째 규장각이야. 이게 원래는 왕실 도서관이었잖아. 도서관 넘어서 많은 기능을 담당하지. 왕의 비서실도 혹은 글을, 문안이라는 게 문장, 글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과거도 주관하고 교육도 담당하고. 아니, 그런 인재를 양성해서 누가 나서는지 왕이 직접 나서. 원래 왕은 교육의 대상이야, 교육의 주체야? 대상이지. 경연 때 끊임이 교육의 대상이잖아. 근데 여긴 달라. 뭐 일지도 있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빼. 5번. 자, 여기 뭐 나왔어? 초기 문신제 나와 있지. 왕이 이제 교육에 나설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왕은 이렇게 써. 자기를 뭐라 표현해? 만천명월 주인홍이라 불러.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여기 만천이 뭐냐? 읽어봐. 만천이 뭔데? 이게 개울 천자인지는 알지? 수많은 개울, 밤에 보면 수많은 개울을 거기에 뭐가, 그 개울마다 뭐가 있어? 밝은 달이 떠 있잖아. 그 명월주가 누구라는 거야? 왕 본인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백성들을 어루만지고 그들을 보살피는 게 나다야. 그런데 신하들 누가? 내가 제교육에 나선다야. 국왕이 스승이야. 경연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왕 정조가 신하들을 압도해. 그리고 신하들을 재교육시켜. 똘똘한 애들은 자기가 다 가르치는 거야. 완전 느낌이 다른 왕이야. 그리고 기존에 군영들이 문제야. 조선국이 중앙군이 뭐였어? 5군영. 맞지? 특히 어영청에 보는 거죠. 그들은 어느 정권 이한 수단이야? 서인 정권 이한 수단이야. 그게 노론이잖아. 그럼 왕이 친위부대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자기 왕권 안정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하는 거야. 친위부대 만들어 병권 딱 장하고요. 그걸 다 5군영에서 일부 뽑아다 갖다 쓴 거야. 자기를 위한 부대를 만드는 거야. 그게 장용령.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 우리 한양에서 장사하려면 나라에 허가받아야 한다겠지. 나라에 허가받은 일만 장사할 수 있다겠지. 그들이 누구였어? 시전들. 시전이 총 몇 개 있다고 했어? 6개. 유기전. 근데 이제 조선 후기는 생산량이 올라오니까 시전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 유기전만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걔들만 장사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럼 난전들 장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난전들 장사 못하니까 야, 서울에선 그 시전들만 장사하니까 도성 물가가 쌀까 비쌀까? 비싼 거야. 시전만 장사하니까. 그럼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뭐 어떻게 하면 돼? 경쟁시키면 되지? 경쟁이 답이잖아. 그럼 누구도 장사할 수 있게 돼야 돼. 난전도 장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그 조치를 이렇게 불러. 신해년에 발표한 조치야. 그래서 뭐라 불러? 신해 통공이라고. 그 시전들이 갖고 있던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걸 우리 뭐라 한다 했어? 금난조건 아니라 했잖아. 금난조건을 날린 거야. 근데 대신 원래 시전은 뭐였다야? 유기전이었다야. 그러니까 원래대로 새로 만드는 시전들은 그 금난조건을 날리겠다야. 근데 원래 있었던 유기전은 인정한다야. 원래로 옛날로 다시 돌아가자야. 그 수많은 시전들은 다 인정 못하겠다야. 그거에 대해서는 다들 자유로 장사하고. 하지만 원래 유기전을 제외하고. 유기전 인정하고 나머지는 금난조건 인정 못하겠다. 자유롭게 장사해라. 사회적으로는 자, 우리 조선의 신분제 조선 중기로 신분이 크게 네 개로 나는데 처음엔 양천밖에 아니었다가 어떻게? 양반, 중인, 상민, 천민 봤잖아요? 맞지? 자, 양반에 대해서는 우리 이미 양반들의 뭔가 지역적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거 보았지? 우리 영조가 한번 손댔잖아. 뭐 서원 박살내고 전국에 400개 넘는 손들을 박살내기 시작한 거야. 한 200개 이내로 줄이거든. 거의 반통만 날리고요. 살림의 존재 무시한다 했잖아? 정조는 한 번 더 가. 우리 사족의 중요 기반 중에 향약도 있었지. 마을 자치에. 이거 누가 주관했어? 사족들이 끌었잖아. 이제 사족 손 못 대. 누구? 수령이 손대라요. 사족의 기반들이 하나씩 무너진다. 서원 박살났지. 향약도 박살나고 있지. 나중에 지방의회도 넘어갈 거다. 우리가 양반들의 시대는, 양반 사족의 시대는 그렇게 길지 않아. 우리가 되게 착각이야. 무너져가는 시대야. 후기는. 자,
그리고 중인 중에 특히 누구냐면 이 서울 이야기야. 우리 서울들 과거 볼 수 있어 없어? 있었지. 뭘 못 봐? 문과를 못 본대. 문과 못 보니 어디에 올 수 없어? 과거에 과거는 문과 말고 문과에 잠깐은 볼 수 있었다니까. 그래서 오를 수 없는 관직이 있었잖아. 뭐였어? 청요직. 3, 4 원관이나 2조 전략한테 그 청요직에 오를 수 없었잖아. 문과 출신자만이 청요직에 오를 수 있다며. 그럼 서울대 열망은 뭐겠어? 뭐에 오르고 싶은 거야? 그럼 관직은 저 청요직 가야 하는 거야. 그게 제일 빛나는 자리니까. 그래서 이들이 뭐 청요직 오르게 해달라고 운동을 막 하기도 해. 조선후기 때. 통청운동 이런 걸 해. 그러니까 솔직히 허균의 홍길동 정도 좀 뻥이 심해. 그렇게 서울이 하대받았는데 이건 좀 다른 문제라니까. 걔들이 모를 수 없는 게 청요직일 뿐이야. 근데 후기는 청요직도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서울직에 능력 있는 인사도 꽤 있단 말이야. 그걸 정적 우회적으로 들어주는 거야. 3, 4 원관이 뭐뭐 있었어? 한번 찾아볼까? 사관원 있고 사원부 있고 홍문관이 있지. 홍문관이 뭐야? 얘가 바로 왕실 도서관하고 비슷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왕이 자문에 응했던 이게 홍문관이잖아. 그거가 지금 되게 비슷한 게 정조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게 있지. 그래, 그거 규장가에다 쓰는 거야. 규장가 금서관도 등용하는 거야. 이걸 우회적 틀어주기 시작하는 거야. 니들이 한을 풀어줄게. 규장가 금서관으로. 그 유명한 인물들이 있어. 들어봤어? 이거 한국에서 공부 좀 해본지 아는 이름들이야. 그들이 다 서울이야. 그 유명한 유득공이도. 에? 그 유명한 박제가도. 이동무가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이동무가 이 사람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이 손자도 유명하고 우리 백과사전 이야기했잖아. 우리 국가의 제일 유명한 백과사전은 누구냐? 영조 때 만든 거라 했지? 동국문헌비고라고. 사찬도 많아. 개인들이 만든 백과사전 유명한 게 있어. 이 이동무가 만든 것도 있고 이 사람 호가 청장관이야. 그의 손자 이규경이가 만드는 백과사전도 있어요. 그의 유명한 그 호가 오주야. 오주가 연문 쉬운 문장으로 쓴 유명한 백과사전 장전상고라고. 미안해 미쳤나봐. 표정이 안 좋아져. 아니 할아버지도 유명하고 손자도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야. 기가 막히게 머리죠. 미안하다. 그리고 백성들이 의견을 듣고 싶어. 그래서 격쟁도 허용하는 거야. 이 격쟁은 언제 하는 거냐? 우리 정조가 도성 밖을 나갈 때. 그게 언제냐? 화성행차야. 화성행차. 이 혈융원이란 말이 나와 있지. 현융원이라고 하는데 혈융원이 맞겠지. 그치? 두법초니까. 여러분 혈융원이 누굴 것 같아? 차도세자 묘야. 그 아버지 묘를 지금의 저 수원 화성, 경기도 화성이나 옮겨놓은 거 아니야. 그러면 한양을 벗어나서 한강을 건너서 어디요? 화성까지, 경기도 화성까지 가야지. 아버지한테 인사드리러 가야 하니까 한강 건너가야 하잖아. 이게 그 유명한 모습이야. 한강을 건너가야 한다니까?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를 걷게? 그럼 뭐야? 그럼 뭘 배를 타고야. 다리를 건너가야지. 그 다리를 부교, 뜬 다리를 만든 거야. 강 위에 뜬 다리를. 이게 배다리야. 배를 이어붙여서. 이 배다리로 건너갈 수 있는 거야. 지금 배다리가 어디냐? 바로 요 앞에 있는 거야. 서울에서 이 한강 강폭이 제일 좁은 곳. 그래서 난 지금 한강의 대교도 여기다 제일 먼저 놓은 거야. 철교도 여기다 제일 먼저 놓은 거고. 그게 바로 한강대교야. 그래서 거기만 이름이 한강대교. 나머지 거기 치면 반포대교 어디는 성수대교 어디는 한남 이게 부르는데 저기만 뭔 거야? 한강대교야. 첫 번째 다리. 여기가 배달이 놓인 곳이야. 네가 갈 때 정조의 행차 사실을 백성들이 알아 몰라? 알아. 일부 소문내. 그럼 백성들이 수많은 사인들이 있으니까 억울한. 왕을 볼 수도 없잖아. 그때 진 깽가 들고 나타난 거야. 행차길. 저 멀리서 진과 깽가를 두드려. 그럼 군사들이 쫓아나가. 시끄럽잖아. 그럼 물어. 너 왜 그러냐고. 그럼 자기 사인을 읊어. 그러면 그걸 정조에 보고를 해. 그럼 행차를 중단해. 그리고 거기서 진무를 봐. 이들이 억울한 사연이 이런 거고 해결책은 이런 거고 진무를 불러. 왜 대신들 다 끌고 가니까. 그게 격쟁이야. 이들 징치고 북쳐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야. 자기는 사연을 알릴 수 있는 거야. 진짜 백성 정치하겠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노비에서도, 여러분 노비도 종류가 두 가지 있는지 알지? 공노비와 사노비. 나라가 손댈 수 있는 거 공노비야, 사노비야. 공노비겠지. 그래서 정조가 이것도 준비해. 아이, 여기서 한강주도 끝났구나. 더 있었네. 배다리. 배다리가 주교라 부른 거야. 정조의 지시를 만들어줬다. 그 지침서도 정조가 만들어요. 주교지남이라고 해. 시켰더니 그렇게 못 만들어요. 정조가 깝깝해. 지가 만들어, 진짜로. 배다리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 그리고 자기 밑에 충실한 신하에 시켜서 시키는 거지.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구야? 정약용이야. 이게 한강 주교야. 그리고 노비도 손댄다고 그랬지? 공노비 손댈 거야. 그래서 공노비 해방도 시도하고요. 시도로 끝난 이유가 뭘 것 같아? 다 준비해놓고 이렇게 공노비 해방까지 다 준비해놓고 죽었어. 그래서 발표는 실제 시도는 죽고 난 그의 아들 순종 첫 해 발표한 게 공노비 해방이고요. 뭔가 새로운 세상을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지? 정조의 탕평이 뭔지 알았지? 그게 줄론 탕평이야. 여러분 탕평이 완전 다른지 알겠지? 숙종은 뭐였어? 이로운 탕평인 거야. 그치? 진짜 탕평은 영조와 정조야. 근데 영조 탕평은 뭐였어? 완론이야. 입 닥쳐야. 싸우지 마라. 입 닥쳐 해라. 근데 정조의 탕평은 뭐였어? 싸워라야. 반대로 말하자면 정조의 탕평 다시 한번 보면 싸워라 와야. 시시비는 갈아야 한다야. 단순 의리를 넘어서 뭐 한다? 능력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야. 그와 관련해서 조치들을 한 거야. 그래서 장용현도 규장관도 중요하고 초계문신도 중요한 문제가 된 거야. 그런 인사 갖다 써야 하니까. 그래서 수많은 인재 발굴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진짜 탕평이다. 여러분 뭐가 탕평 같아? 맞아, 나 정조의 줄론 탕평이라 생각해. 저게 탕평이지. 그냥 기계조 자리 쪼개준 게 무슨 탕평이야. 그 자리에 맞는 능력이 있는 인사가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인사가 자리를 차지하는 게 진짜 탕평이지. 그게 정조의 탕평이야. 구분됐어? 정조는 그 밖에도 여러 서적들도 가능하는데요. 첫 번째, 문화를 크게 일으켜서 먼저 이 당시 청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다니까. 그 청나라에서 책을 수입하기도 하고요. 그 유명한 책이 고금 도서 집성이야. 한 5,000권 수입해요. 사신들 통해서 청나라의 가장 역대 문물이 가장 잘 정비해 놓은 그 청나라 그렇게 문화적 발전한 거야. 그래서 여기 갔던 수많은 사람 노론의 일부 인사들이 눈이 뒤집어진 거야. 저 오랑캐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지? 왜? 문화가 너무 발전한 거야. 그걸 오랑캐라고 해서 세상을 화와 이의 세계만 와서 배척만 해야 될지, 오랑캐 과거 침범에도 죽이자 말게 여전히 하고 있어야 하는 게 옳은 것인지 근본적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인성과 같이 저 물성에도 인성과 다르지 않다 생각하게 된 거야. 그게 낭만이고, 그래서 그들도 배우자 말이 나온 거, 북학이 나온 거고. 이해가시죠? 아무튼 고금 중국에 들어온 거고요. 그 책 5,000권 책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일부 책 중에 이런 책도 있어. 기기도설. 뭐와 관련된 것 같아? 기계장치야? 그게 어디서 활용된가 봐. 테렌치가 만든 책이 기기도설. 5,000권이니까 그중 한 권 중에 기기도설이라는 책도 있어. 그게 어디서 활용된 거 잘 봐.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정부의 기능 관련된 책들도 가능하고 동문이고 듣고 지나가는 거야. 근데 이건 좀 봐도 책 이름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탁지란 말을 보여주고 싶어서. 탁지가 뭔지 알아? 헤아리, 도가 탁할 때 이 탁이 헤아리고야. 헤아린다. 계산한다야. 지가 그래서 나눈다. 분배한다야. 그러니까 얼마나 들어올지 헤아리고 계산해서 그걸 어떻게 내보낼지 계산한다야. 분배한다. 그게 뭐야? 그럼 나라의 예산을 그렇게 쓴다야. 나라의 뭘 담당해? 재정이야. 앞으로 탁지란 말이 나오면 재정 관련된 이야기구나. 내 지금 탁지란 말 가르쳤다. 나중에 근대 가서 탁지 어디서 들었나? 이러지 마. 그러니까 조선 6조 중에 뭐가 해당된 거야? 탁지가? 뭐가 똑같은 부서야? 이, 호, 예, 병, 형, 공 중에 뭐야? 했다. 나라의 재정 담당 부서가 먼저 6조 중에 이가 인사지. 얘가 질서라겠지. 그치? 뭐야? 호라겠지. 호. 가호원배에서 얘기했잖아. 재정 담당 부서라고. 호조의 기능이 바로 탁지야, 탁지. 들었다? 호조의 기능이라고? 나중에 나 처음 들어요, 씨. 이러지 마. 그게 탁지야. 확인했다?
그리고 무예도 보통지. 무예 도보 통지.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지. 무예도 보통지보다는. 무예 도보 통지라고. 그럼 뭐겠어? 맞아, 병서야. 이거 실제로 중국 그 무예서도 인용했지만 누가 이거 창안자 관련인 줄 알아? 아버지야. 사도세자. 사도세자가 되게 무인적 기질이 강해. 그래서 영조가 안 맞기도 온 거야. 거기다 아들도 그 무예를 더해. 그래서 만들어진 게 무예도 보통지. 앞에서 봤던 박제가, 이덕무, 그리고 이제 무사로 유명한 백동수 이런 사람 만든 게 무예도 보통, 무예 도보 통지고요. 그리고 농서도 만든 거예요. 아주 유명한 농서. 해동 농서 한번 보고 지나가고요. 우리 쪽 농서인지 알겠지? 해동이 우리잖아. 해동 농서고요. 그리고 뭐 선본지 알겠지? 못 읽나? 대전. 뭐의 주말이야? 경국대전. 경국대전 만들어진 지 오래됐잖아. 그러니까 영조도 선본 게 뭐였어? 속대전이고 여기서 뭐야? 대전 통편이고 또 선본 거야. 그리고 문화로는 그 밖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수용을 바탕으로 시락도 크게 꽃을 피우고요. 우리 학문도 꽃을 피워요. 국학도 크게 연구도 심화되고요. 이제 문화가 전 문화의 르네상스를 만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이때 유명한 화가도 만납니다. 왕이 어제는 김홍도, 그 후배로는 신윤복, 이들의 새로운 화풍으로서 풍속화도 이때 만나는 거고요. 그 사상으로는 아까 말했죠. 뭐가 들어왔다고? 천주교 들어왔어요. 정조 때 본격 천주교 들어온 게 보여요. 천주교 신자도 등장하고 더 나가서 청나라까지 가서 세례도 받고 오기도 오고요. 이러는 과정에서 제사를 거부한 애가 등장한 거야. 어머니 신주를 불지르는 거야. 제사 안 지내겠다고. 그래서 박해가 발생해요. 그게 바로 뭐야? 신의 박해, 첫 번째 박해가 발생해요. 근데 여러분 신의 박해가 확산될 수도 있겠지. 왜? 이 신의 박해가 이게 윤지충이 사건이거든요. 윤지충의 사촌이 누굴 것 같아요? 외사촌이? 정약용이에요. 간단 말해서 이게 다 누가 관련된 거야? 결국은 남인. 다시 아까 벽파, 시파 중에 누구야? 시파. 이 노론 벽파들은 어떤 생각이었어? 이걸 확대해서 단순히 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남인 시파 전체 문제를 끌고 가고 싶겠지. 그 남인 시파를 여기서 제사 거부는 이상한 얘를 몰기 시작하면 남인 시파 통째로 날아가면 누가 무너지니? 정조의 탕평이 날아가겠지. 그게 노론의 생각일 거 아니야. 납득이 돼요? 요게 실제 사건 윤지충이라는 인물 이야기인데 나중에 우리 사회편 설명할 때 성학 문제 이야기하면서 응? 이게 나중에 뭐로 이어지면 남인에서도 확산되면 이게 시파 전체로 이어진단 말이야. 노론에 딱 걸린 거야. 얘들 뭐? 서학을 바탕으로 이렇게 박살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정조가 생각했던 탕평의 중요한 축 하나가 완전 무너지는 거잖아. 정조의 줄론 탕평이 날아가는 거야. 다시 노론 벽파의 세상이 열리는 거거든. 이걸 어떻게든 막고 싶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정조가 했던 게 유명한 이거야. 이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이게 문체반정이라는 거야. 이게 문화편 이야기 듣는데 알고 보니 굉장한 정책 의도가 있는 거야. 말랑이 조금만 해줄까? 이미 말이 뱉었으니까. 내가 문화편을 이 문체반정이 뭐냐면 지금 이 서학을 빌미로 누가 공격을 노론 벽파에서 공격이 장난이 아니지. 이걸 출발해서 여기까지 쓸고 있단 말이야. 잘하면 얘들 다 날아가 생겼어요, 실제로. 그때 이 문체가 이 당시에 새로운 문체가 유행해. 이전에 그 유학의 경전에 있는 문체가 아니라 뭐 폐간 소품을 부리는 여러 폐간 잡기 좀 부드러운 글들, 소설책 글들 굉장히 전혀 다른 경전과 다른 새로운 글들이 유행하거든. 그렇게 되게 발랄한 글을 썼던 인물 중 하나가 누군지 알아? 그래, 그게 유명한 박지원이야. 박지원이 진짜 발랄한 글을 쓴 거야. 나는 열화 읽어보면 진짜 이전의 글과 다르게 완전 발랄해. 왜? 이 사람 재기가 넘치는 사람이니까. 발랄하게 써. 기존의 경전과 너무 다르지. 근데 이 사람 집안이 뭔데? 반남박씨야. 반남박씨라고. 당으로 치면 뭘 것 같아? 반남박씨가 얼마나 유명한 집안인지 모르죠. 조선 최고 명문가들 중 하나야.
그러면 지탕이 뭐겠어? 노론. 시파야 벽파야? 벽파야. 정조가 딱 찍어. 열아이길 두고 말해요. 이 글 보러 이 따위글을 읽으면서 이걸 갖고 유학의 경전을 이야기할 수 있냐고. 유학의 도를 이야기할 수 있냐고. 에? 니들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냐고. 쉽게 말해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욕할 수 있냐고. 먼저 니들부터 똑바로 쓰라고. 그러면 니들을 깔 자격이 있다고. 문체는 어떻게 써야 한다고? 바르게 써야 한다고. 글을 똑바로 써야 한다고. 옛날 경전처럼 제대로 써야 한다고. 그 유학의 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말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뭐 할 수 있다? 이들이 비판할 자격이 있다. 사학을 비판할 수 있고 이걸 비판할 수 있다. 그럼 정조가 진짜 굉장히 무슨 고리타분한 인간이냐. 그래서 박지원에게 말해. 너는 반성문을 내야 한다고. 무슨 감옥에 보내겠다 아니야. 너는 이런 발랄한 문장이 아니라 유학의 경전에 맞게 반성문을 써보라고. 그러면 너의 죄를 사하겠다고. 그래서 반성문 써. 이러면서 노론이 더 이상 뭘 공격 못 한 거야. 그럼 이쪽을 공격할 수 없는 거야. 남인 18을. 서학적인 공격할 수 없었던 거야. 정자가 그 입을 딱 막게 한 거야. 입 닥쳐. 그래 나중에 여기는 모든 게 다 정책 맥락에 섞여 있는 거야. 그게 유명한 문체반정이라는 거야. 나중에 한번 다시 보긴 할 텐데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너무 길게 갔어. 오바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꿈 신도시 건설이 있는 거야. 그 신도시 건설. 잘 그리지? 그럼. 내가 그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다 그렸지? 어? 나 좀 쉬어도 되지? 사진 같아? 잘 그리지? 나 옛날 같으면 수업 못했을 것 같아. 요즘이니까 수업 오는 것 같아. 이런 저작공지를 다 피해 다닐 수 있어. 초차 없잖아. 그랬단 이야기야. 왜? 지금 사진같이 잘 그렸지. 자, 아무튼 배경은 이거야. 아버지 묘를 이장한 거야. 원래 아버지 묘가 어디 있었냐면 지금 이제 그 광역 도시 경기가 바뀌었는데 서울시립대 근처거든. 근데 거기는 옛날에는 양주였어. 양주 땅에 일단 여기 가보면 이 사수의 묘의 무덤에 명칭 바뀌는 걸 보면 우리나라 묘의 명칭이 바뀐 게 보여. 원래 뭐였어? 죄인으로 죽었잖아. 일반 서인인 거야. 그래서 묘야 묘. 근데 나중에 바뀌는 거야. 뭐로 바뀐 거야? 원으로. 왕의 생부 같은 사람들을 원이라 부른 거야. 그리고 나중에 아들이 왕이 됐잖아. 그러다 뒷날 이 사람 왕으로 추존되는 거야. 사후에. 그래서 능으로 바뀐 거야. 근데 이 사람 묘를 옮기고 싶은 거야. 어디로? 수원 화산으로 옮기고 싶은 거야. 아버지 묘를. 이게 명분을 잡는 거거든. 수원 화산으로 옮기면 여기를 비워야지. 여기에 살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 어디가 살아? 이 사람 새로운 터전을 만들어줘야겠지. 그게 신도시 건설이야. 이 사람들 살 곳을 옮겨서 만든 거야. 그게 수원 화성이야. 그 신도시를 건설하는 거거든. 이 과정에서 기존에 우리 성 쌓는 거 좀 달라진 게 있는 거야. 우리네 성은 다 뭐로 샀어? 자, 벽돌이야, 돌이야. 한번 속였지? 벽돌은 다 중국이라 했잖아. 우린 돌로 쌓는 거야. 근데 이때는 뭐냐? 우리가 벽돌도 섞어 쌓는 거야. 돌과 벽돌을 섞어서 하면서. 그리고 특히나 이들의 축성 기술도 이용하는 거야. 그 대표적으로 방법이 뭐야? 거중기야. 우리 아까 지금 소개했지? 고급 도서 집성이를 중국에서 수입한 서적이 한 5천 권 된다고. 거기에 기기도설이라는 책이 섞여 있었다고. 그걸 정조가 수입했잖아. 그 기기도설을, 테렌치가 쓴 그 기기도설을 정약용 손에 쥐어주는 거야. 그 정약용이 그걸 통해서 도르래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여러 도르래의 이용. 도르래의 원리가 바로 뭔데? 도르를 이용하면 드는 힘을 반으로. 그럼 여러 개 도르래를 이용하면 힘이 반으로. 이게 거중기. 이거 말고 더 유명한 건 농로란 것도 있어요. 농로. 여기는 보면 고정식
도르래도 있고 이동식 도르래도 있는데 이제 고정식 도르래를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농노라고 있는데 농노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쉽게 말하면 크레인이야. 대형 크레인. 찾아보면 나와. 대형 크레인도 있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째 공기를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당길 수 있겠지. 그래서 3년 만에 완공하는 거야. 이 엄청난 신도시를 딱 3년 만에 만들어낼 거거든. 그리고 거기에 정치적 군사적 기능을 부여한 거야. 그래서 뭘 두는 거야? 자기 친위 부대도. 그게 장용이야. 그리고 어째? 이걸 바탕으로 이제 서울을 지킬 수 있는 방어체제가 완성된 거야. 원래부터 있었던 게 서울 위쪽에 뭐가 개성. 거기에 방어시설 두고 서울 서쪽. 그게 바로 뭐야? 강화도 있고. 그리고 서울 동쪽.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 말고 경기도 광주. 그리고 마지막 수원. 경기도 한양 남쪽까지. 그래서 이제 4개를 삥 돌려서 한양을 방어할 수 있는 그게 유수부라는 거야. 지금은 지금 직할시야. 그러니까 4개의 유수부 치를 만드는 거고. 그리고 여기를 신도시를 육성해서 이전과 다르게 상공인도 유치하고. 그리고 여기를 자생력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스스로가 어째 식량도 공급될 수 있어야 하잖아. 그래서 구경 농장도 설치하고 그걸 운영할 수 있게 어째 저수지도 축적하고 이런 노력도 전개한 게 바로 뭐야? 수원 화성이야. 그리고 새로운 이상적 도시 건설을 꿈꿨던 게 정조. 하지만 정조는 갑자기 급사하죠. 이런 세 판을 보는데 정조는 갑자기 급사했다고요. 그래서 정조가 급사했을 때 논란이 많았던 거예요. 한때 유행했던 게 독살설이고요. 네? 하지만 요즘은 독살보다는 건강이 안 좋았다가 더 많은 설이에요. 요즘은 정조가 생각보다 애연가했던 건 알아요? 엄청나게 펴댔다는 거. 정조가 가장 사랑했던 친구는 담배였어요. 더 나가서 이 양반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고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이겨냈잖아. 할아버지가 영조잖아. 그리고 아버지 죽음을 11살 때 목격했잖아. 그리고 노름벽파의 끊임없는 어째요? 압박 속에서. 노름벽파는 정조 왕되는 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 자기들이 이 사수 죽음과 연관된 사람들인데 영조와 사수 사이를 갈등을 시켰던 사람들인데 정조 왕 된다는 게 끔찍했던 이야기일 거 아니야. 그래서 수많은 압박과 위협 속에서 왕이 올랐고. 하지만 정조는 어제 그들을 내치지도 않았고. 18호 중용회의죠. 벽파를 내친 건 아니야. 탕평은 다 같이 쓰는 거잖아. 대신 능력만 있으면 다 썼다니까. 그게 벽파든 누구든 간에.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겨내가면서 인간적인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이겨내면서 정치했던 게 정조.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야. 그래도 그 죽음도 급작스럽다니까. 이 사람 언제 죽은 줄 알아? 칼같이 1800년에 죽어. 정확히 몇 세기가 끝난 거야? 18세기가 끝난 거야. 정조의 죽음과 18세기가 끝난 거야. 이제 19세기 새로운 판이 펼쳐지는 거야. 정조는 칼같이 죽은 거야.